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외딴 산골의 한 마을에서 적대적이었던 한국의 손길로 인해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의 옛 시절처럼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등유 램프만을 의존한 채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마을에 한국이 어떤 일을 벌인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교실 앞에 서서 우리의 유일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눈을 찡그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열정적인 얼굴들이 이 영원한 황혼 속에서 겨우 보이고 있었죠. 우리가 학교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라푸르 마을에서의 또 다른 수업 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지입니다. 저는 이 외딴 산골 마을에서 여러 해 동안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제 작은 집에서 마을 학교까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우리 주변의 산들은 아름답지만 무자비했어요. 그 산들이 우리를 현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전기가 우리에게 닿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매일처럼 저는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수업을 마쳐야 했어요. 어둠이 내리면 제 학생들은 책을 읽거나 제가 칠판에 쓰는 것을 볼 수 없었거든요. 많은 밤, 저는 그들이 집에서 희미한 등유 램프 불빛으로 공부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은 피로에 찌들고 그들의 미래는 단순히 빛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그들처럼 라프르의 아이였고 등유 램프 아래에서 공부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아서 우리 마을을 떠나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었죠. 그 경험은 저에게 지식을 주었지만 다른 무언가도 주었어요. 바로 외국인들, 특히 한국인들에 대한 깊은 불신이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는 한국인들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한국인들이 큰 약속을 하지만 거의 지키지 않는다고 했죠. 이 말들이 수년간 제 마음속에 박혀 제 가슴에 편견의 단단한 껍질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로 걸어가는 아침 공기는 시원했고 제 생각은 무거웠어요. 어제 마을 광장에 공고가 나타났거든요. 한국에서 온 팀이 수력 발전소 건설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 마을에 온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이미 그것이 다른 모든 실패한 프로젝트들과 같을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10년 전 우리 강을 조사했던 일본 회사, 태양광 패널을 약속했지만 첫 비가 내린 후 사라져버린 유럽 그룹처럼요. 라지 선생님, 소식 들으셨어요? 그 어린 프리티가 눈을 반짝이며 흥분해서 제게 달려왔어요. 저는 그녀의 희망을 꺾고 싶지 않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들었단다. 우리 학교에 불이 들어온대요. 해가 진 후에도 켜지는 진짜 불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지켜보자꾸나. 프리티 이제 수업에 가렴. 오후에는 마을 전체가 광장에 모였어요. 한국팀이 차트와 모델, 그리고 큰 약속들을 가지고 도착했거든요. 그들의 리더인 송이라는 남자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게 우리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수력발전소 88m 길이의 댐, 그리고 130km까지 뻗어나갈 송전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잡한 감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과거의 실망을 기억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눈에 희망이 빛나며 앞으로 기대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로 라후르가 나무 지팡이에 기대어 근처에 서 있었어요. 저와 달리 그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보여주고 있었죠. 아마도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네. 그가 속삭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측정 장비와 기술 도면을 자랑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 중 2명, 김민서라는 여성과 이현우라는 남성이 강을 조사하는 방법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실패가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발표 후 송 팀장이 직접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것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라지 선생님이신가요? 그가 물었어요. 네, 저는 경직되게 대답했어요. 마을 장로께서 선생님이 여기서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우리의 교육연락위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에 임시 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이에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에게 이전에도 그런 약속들을 들었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 뒤에서
저는 제 학생들이 희망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에게 전기는 더 많은 공부 시간,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등유 램프에 불을 켰어요. 어린 시절부터 사용해온 것과 같은 종류의 램프였죠. 그 희미한 불꽃이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그런 그림자들은 곧 라프루에서 기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면서 의심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왜 이 한국인들이 다른 이들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산은 너무 가파르고 강은 너무 예측할 수 없으며 도전은 너무 컸습니다. 그래도 눈을 감을 때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찬 제 학생들의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 저는 믿는 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저는 이 위원회에 참여할 것이었어요. 비록 또 다른 깨진 약속밖에 기대하지 않았지만요. 내일 저는 송 팀장을 만나 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제 의심과 편견을 무거운 돌처럼 가지고 가면서요. 임시 발전기가 웅웅거리며 켜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교실이 해가 진 후에도 전기 불빛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그 경이로운 표정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찌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희망을 품기보다는 의심이 더 컸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 앞에서 제 의심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지만요. 한국팀의 교육위원회에 마지못해 참여하기로 동의한 지 2주가 지나고 있었어요. 매일 저는 그들의 회의를 피할 핑계를 찾고 있었죠. 어제는 채점할 시험지가 많다고 했고 그 전날에는 아픈 학생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런 핑계들이 저에게는 작은 승리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실패가 될 거라고 믿는 일에서 거리를 두는 방법이었거든요. 교실 창문에서 저는 강가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팀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매일 아침 일찍 도착하고 있었고 밝은 노란색 안전모를 쓰고 있어서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죠. 송 팀장은 항상 꼿꼿이 서서 지도를 가리키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김민서 엔지니어는 측정 도구를 들고 돌아다니며 노트북에 숫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이 기술자는 댐을 지을 예정인 땅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게으름이나 부주의의 조짐을 찾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대신 저는 그들이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현지 작업자들과 이야기하며 장비 사용법을 가르치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건 제가 수년간 마음속에 품어온 한국인들의 이미지와 맞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침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라프르의 익숙한 밤 그림자가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라지 선생, 함께 걸어가도 될까요? 라후르 장로님이었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이 저물어가는 빛 속에서 더 늙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지팡이를 땅에 부드럽게 두드리며 제 옆에서 걷고 있었어요. 회의에서는 말이 없었군요. 그가 말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라후르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자네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알아왔네, 라지. 자네는 항상 지켜보고 항상 생각하는 아이였지. 하지만 때로는 자네의 생각이 자네를 가두기도 하네. 그의 말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걷다가 그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외국인 의사가 우리 마을에 왔었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약을 거부했지. 외국 것이고 알 수 없는 것이라면서. 내 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어. 그는 그 의사가 치료할 수 있었던 병으로 돌아가셨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의 뿌리는 강하게 유지하면서도 태양을 향해 자라야 하네. 라후르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생명을 가져오는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라후르의 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내리다가 곧 폭우로 변했어요. 장마철의 시작이었죠.
저는 쓴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인들이 진짜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게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학교 가는 길에 공사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폭우가 계속되면서 땅이 질퍽한 진흙으로 변해 있었고 그들이 파기 시작한 기초에 물이 고여 있었죠. 이제 작업이 중단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팀 전체가 이미 그곳에 와 있었어요. 밝은 노란색 비옷을 입고 중요한 장비를 방수천으로 덮고 물이 기초에서 빠져나가도록 수로를 파고 있었습니다. 송 팀장은 마치 날씨가 좋은 날처럼 빗속에 서서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우산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가운데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엔지니어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경직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오후, 비가 더 심해졌어요. 학교 창문에서 우리는 산비탈의 일부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산사태가 진흙과 돌을 공사 현장 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조용히 계속 읽으세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학교의 지붕이 있는 입구에서 저는 한국팀이 신속하게 장비를 위험 지역에서 옮기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이런 도전을 여러 번 겪어본 것처럼 완벽하게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그저 차분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폭풍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의 임시 발전기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제 학생들은 한국팀이 제공한 새 컴퓨터 주변에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이 컴퓨터 불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타자 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라후르 장로가 교실 문간에 나타나 부드러운 미소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과거의 실망의 눈으로만 보고 있네. 그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내일의 가능성의 눈으로 보도록 해보게. 저는 그의 말을 늙은이의 감상으로 치부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폭풍 속에서도 끈기를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저를 잠시 멈추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저 만약, 그들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마치 제 마음속 질문에 대답하듯 불빛이 잠시 깜빡이다가 다시 켜져 있었어요. 아이들은 새로운 배움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이를 알아차리지도 못했죠. 저는 벽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만져보았어요. 손가락 아래 단단한 현실감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변명을 찾기를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아마도 이제는 제가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라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인 엔지니어 민서 옆에서 무릎까지 진흙에 빠진 채 서 있었어요. 빗물이 우리를 때리고 있었고 저는 측정 장비를 들고 있었죠. 언제부터 저는 그저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었을까요? 이 생각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멀리서 비판하는 것보다 직접 손을 더럽히는 게 더 어렵거든요. 이 변화는 아주 서서히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모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정신 차려보니 특별히 바쁜 날에는 자원에서 돕고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기술 작업에 참여한 첫날이었습니다. 그대로 잘 잡고 계세요. 민서가 제 손에 있는 장비를 조정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뺨에는 진흙이 튀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완전한 집중력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장마철이 계속되면서 공사 현장에서의 매일은 자연과의 싸움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국팀은 단 하루도 일을 빠지지 않았죠. 그들은 그냥 계획을 조정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제가 편을 바꿨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항상 외부인에 대해 의심이 많았던 디팍. 노인은 제가 한국팀과 함께 있는 걸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죠. 라지 선생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렸군. 마을 시장에서 그가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는 매주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오늘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지하수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기초 공사를 위협하고 있었죠. 송 팀장이 긴급 회의를 위해 모두를 불러 모았어요. 이 부분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가 새로운 도면을 펼치며 발표했어요. 일정이 3주 더 늘어나겠지만 안전이 우선입니다. 예전이었다면 저는 이런 지연을 실패의 증거로 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얼마나 빠르게 도전에 적응하는지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비난도 당황함도 없었고 오직 해결책만 있었습니다. 회의 후 민서가 간단한 그림을 사용해 저에게 물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제가 혼란스러워하자 그녀가 설명했어요. 어려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코웃음을 치고 그것을 빈 철학으로 치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체계적인 끈기로 각각의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봐왔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했던 것과 같은 끈기였죠. 그 생각이 불편했어요. 제가 차이점을 보려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비슷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어느 날 저녁 한국팀이 마을 청년들을 위한 교육 세션을 설정한 지역센터를 방문했어요. 제 전 학생들을 포함한 우리 마을의 10명의 젊은이들이 기술을 배우고 있었죠. 현우가 그들에게 전기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여러분이 전력이 계속 흐르게 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 지식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문간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것도 깨질 거라고 확신했던 또 다른 약속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우리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중요한 장비가 고장났어요. 그것 없이는 건설을 계속할 수 없었죠. 가장 가까운 교체품은 카트만두에 있었고 그곳까지 가는 데는 최소 5일이 걸릴 거예요. 송 팀장이 우리 마을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이 지연으로 건설이 장마철에 가장 심한 시기로 밀릴 수 있고 전체 프로젝트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고장난 장비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과학을 가르친 여러 해 동안 저는 지역 재료를 사용해 많은 것을 수리했었어요. 이것도 다를 게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공사 현장에 도착했어요. 현우가 이미 그곳에 있었고 고장난 기계를 무력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놀란 것 같았지만 비켜섰어요. 저는 장비를 자세히 살펴보았죠. 문제는 냉각 시스템에 있었어요. 금속 부품이 지속적인 진동으로 인해 갈라져 있었습니다. 옆마을에 대장장이가 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새 부품이 도착할 때까지 임시 대체품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현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시도해볼 만해요. 정오가 될 무렵, 저는 현우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이웃 마을로 향하고 있었어요. 길은 진흙으로 미끄러웠고 2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대장간에 도착했습니다. 늙은 대장장이는 우리의 문제를 듣고 고장난 부품을 검사한 다음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만들 수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내일까지 기다려주세요. 다음 날 우리가 수제 부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한국 팀 전체가 현우가 그것을 설치하는 동안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가 기계를 켰을 때 긴장된 순간이 있었죠. 처음에는 이상한 소리가 났지만 곧 부드럽게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송 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 해결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일주일을 잃었을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라지 선생님.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옆에서 실패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의 일부였고 그 성공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졌는가 하는 거였어요. 마치 그곳에 있는지도 몰랐던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마을 전체에 처음으로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불빛이 깜빡이며 켜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스위치 하나로 어둠이 사라지는 기적에 놀라며 거리를 뛰어다니고 있었죠. 부모들은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제 편견이 우리 집에서 물러가는 그림자처럼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순간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뻔했어요. 발전소가 완공되기 일주일 전 20년 만에 최악의 폭풍이 우리 마을을 강타했어요. 비가 폭포처럼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었죠.
강물이 부풀어 올라 환하고 강력해져서 한국팀이 지은 모든 것을 파괴할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제 문을 두드렸어요. 민서였는데 온몸이 흠뻑 젖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산사태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댐 근처에서요. 모두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재빨리 코트를 걸치고 그녀를 따라 울부짖는 폭풍 속으로 나섰어요. 공사 현장의 모습은 완전한 혼돈이었습니다. 진흙과 바위가 거의 완성된 댐을 향해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방벽으로 모래주머니를 놓으려고 서두르고 있었어요. 송 팀장은 빗속에 서서 노력을 지휘하고 있었죠. 그가 저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지고 있었어요. 라지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이 긴급 작업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 재난이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누가 이 뒤에 있는지 알았어요. 디팍 노인과 그의 친구들은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에 반대해 왔었거든요. 이제 이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위기를 이용해 사람들을 프로젝트에 반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침묵을 지키고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제 원래 편견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일어나서 그 성공을 위해 싸우거나. 비가 제 옷을 흠뻑 적시는 동안 저는 디팍이 마을 사람들 무리에게 말하고 있는 마을 광장으로 뛰어갔어요. 이 한국인 프로젝트가 산신령들을 화나게 했어.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폭풍이 온 거야. 저는 앞으로 나섰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수년 동안 저는 선생님으로서 존경받아왔었죠. 제 말은 무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존경을 진정으로 믿는 어떤 것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전혀 믿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폭풍은 한국인들이 여기 있든 없든 왔을 겁니다. 저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댐이 없었다면 3년 전처럼 우리 집을 침수시켰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잃었는지 기억하세요. 마을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인들이 왔을 때 저는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를 알고 계시죠. 저는 그들이 이전의 다른 사람들처럼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든 도전을 통해 일해왔고 심지어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떠난 후에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들의 프로젝트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한 명씩 그들은 앞으로 나서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우리는 한국팀과 함께 일했어요. 모래주머니, 삽, 그리고 결단력으로 산사태와 싸우고 있었죠. 아침이 되자 위험은 지나갔어요. 댐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3일 후 발전소가 완공되었어요. 마을 전체가 공식 행사를 위해 모였죠. 송 팀장이 우리 마을 장로인 라후르에게 상징적인 열쇠를 건네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시스템 운영 훈련을 받은 젊은이들 중 한 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스위치가 올려지고 라프루 전역에 불이 들어오자 저는 송 팀장이 제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매 단계마다 의심했어요. 하지만 결국 당신은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여정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날 저녁, 이제는 컴퓨터의 윙윙거림과 전기 불빛으로 가득 찬 제 교실에 서서 저는 전구뿐만 아니라 가능성으로 밝혀진 제 학생들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둠 속에서 램프 불빛으로 겨우 읽으려고 애쓰던 모든 밤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제 쓰라림으로 인해 이 아이들에게 다른 미래를 거부할 뻔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학생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우리도 정말 김 선생님처럼 엔지니어가 될 수 있나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냉수 없이 대답했어요. 그래, 제가 새로 찾은 확신으로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럼 너희도 될 수 있어. 한국팀은 내일 떠날 거예요. 그들의 임무가 완료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무언가, 그들의 결단력과 비전의 무언가가 우리 마을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